자, 요즘에 출시되고 있는 차들을 보게 되면은 무언가 좀 치우쳐져 있는 그런 느낌들을 쉽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예 세단으로 가든가 아예 전기차로 가든가 아니면 아예 SUV로 가든가 이런 조금 극단적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 와중에서도 뭐 해치백이라든지 외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차종들이 사실은 존재는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차들이 어떤 차들인가 라는 것들을 보게 된다면은 전기차 그리고 SUV 이 두 가지에 좀 치중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우리나라 시장 안에 사실 이 브랜드가 이런 차들을 꾸준하게 내고 있다는 것들이 굉장히 반가우면서도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모델이 있어요. 오늘의 주인공은 BMW의 뉴 E18D 액티브 투어러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미거진 추정필 기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주인공은 BMW의 크로스오버 뉴 E18D 액티브 투어러입니다. 사실 이 액티브 투어러라는 차 굉장히 이질적인 모델이거든요. BMW라는 그룹 안에서 롤스로이스도 있고 BMW도 있지만 이제 미니라는 브랜드도 있죠. 이 미니라는 브랜드의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BMW화 시킨 아마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이 E18D 액티브 투어러 아닐까 싶습니다. 그 정도로 기존의 BMW하고는 상당히 많은 것들이 다르고 우리가 BMW에서 흔히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가장 많이 안 볼 수 있는 차 역시 이 액티브 투어러 아닐까 싶은데 이 차 사실 인기가 있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1세대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들도 조금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저는 진짜 다행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다행스럽게도 2세대 모델이 출시가 됐고 이 2세대 모델이 우리나라에도 공식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차, 이 액티브 투어러를 한번 살펴볼까 해요. 일단 디자인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미니라는 브랜드를 BMW화 시킨 첫 번째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만큼 이 액티브 투어라는 차는 BMW에서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좀 덜어놓고 다른 브랜드의 향도 좀 나는 듯 하면서도 무언가 아무튼 BMW스럽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는 차가 이 액티브 투어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차의 형태 자체가 요즘에 굉장히 좀 찾아보기 힘들죠. 물론 대부분의 차들이 실제로 SUV인가 하면 SUV보다는 크로스오버 혹은 MPV, 멀티퍼포즈 비클 이런 것들에 더 가까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SUV라고 하는 그런 구라 아닌 구라를 치고 있는 반면에 이 액티브 투어러는 진짜 정직하게 크로스오버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타를 시승을 하면서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독일산 아반떼. 그런 어떻게 보면은 국산차와 수입차 간의 이런 평가에 대한 역전 현상이 일어난 그런 모델들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거의 원조는 이 차 아닐까 싶습니다. 독일산 카렌스라는 별명이 좀 붙어 있었기 때문이죠. 일단 겉에서 보는 것부터가 굉장히 무언가 좀 덩어리감이 있죠. SUV는 아닙니다. 굉장히 뭐 날렵하다거나 뭐 그런 것들보다는 굉장히 정직하고 효율성에 집중을 한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최근에 BMW의 모델들을 보게 된다면은 요 그릴, 요 키드니 그릴이 굉장히 자꾸 커지는 그런 모습들을 갖고 가고 있다 보니까 호불호도 굉장히 좀 많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3 시리즈 특히 M3나 M4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큼직한 그런 그릴, 뉴트리아라는 별명까지 들을 정도로 굉장히 좋지 않은 평가들을 받고 있고 그런 디자인이 7 시리즈 혹은 최근에 같이 출시를 한 전기차 버전인 i7까지 적용이 되면서 디자인이 굉장히 멋진 듯 하면서도 이상해 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에 이 액티브 투어러는 그런 큼직한 사이즈의 키드니 그릴을 적용을 하면서도 굉장히 이상하지 않아, 어울려. 이 차고는 잘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 라는 평가를 받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릴이 지금 살짝 꺾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딱 요 꺾이는 아래쪽 부분에다가 이런 그릴들이 다 배치가 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래도 BMW의 향이라는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 2세대 액티브 투어러 같은 경우에는 그릴을 조금 더 위쪽까지 확장을 시켜주면서 이 액티브 투어러만의 BMW 향을 다시 한번 만들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좌우에 들어가 있는 BMW LED 헤드라이트라든가 뭐 아래쪽에 들어가 있는 범퍼의 형상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BMW의 그런 느낌들을 또 같이 내고도 있죠.
하지만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BMW의 향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액티브 투어러라는 고유의 향이 더 강하게 남아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차의 옆모습을 보게 되면은 제가 앞쪽에서 계속해서 강조를 했었던 굉장히 효율성을 강조한 모델이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실히 SUV의 실루엣은 아니죠. 상당히 조금 둔탁하면서도 막 세련되게 막 뻗어나가는 그런 느낌보다는 약간 좀 흐물텅 넘어가는 듯한 그런 라인들을 좀 갖고 있는 그런 모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사실 218D 액티브 투어러라는 차 자체가 굉장히 효율성을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모델이다 보니까 공간의 활용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가져가려고 많이 노력을 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 옆모습에서 가장 잘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세대 대비 조금 더 날렵해진 디자인들을 가져가게 됐는데, 특히 이 A필러 같은 경우에는 예전보다는 훨씬 더 날렵하게 좀 누워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보닛 부분 그리고 캐빈 부분이 약간 좀 각이 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기존의 218D 액티브 투어러가 약간 좀 호불호가 많이 갈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디자인 때문이었습니다. A필러가 조금 더 완만하게 저 보닛 앞쪽까지 쭉 연결이 되는 그런 디자인을 가져가다 보니까 너무나도 효율적으로 쓸 수는 있겠지만 너무나도 안 이쁘다 라는 평가들을 많이 받아왔었기 때문이죠. 그런 것들을 조금씩 개선을 하면서도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그런 효율성들을 그대로 살린 그런 모습들을 이번 2세대 모델에서 같이 화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에 출시된 전기차인 i4라든가 뭐 iX라든가 그런 차들에서 보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신형 5 시리즈에서도 이런 형태의 도어 손잡이가 적용이 될 예정이거든요. 사체 옆면에 매끄럽게 숨어 들어가 있는 듯한, 하지만 실제로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도어의 손잡이처럼 작동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의 도어 손잡이가 218D 액티브 투어러에도 같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최신의 디자인 언어들을 또 골고루 적용을 시켜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도어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만 해보면은 사실 도어를 열어보면 그렇게까지 막 실망을 한다거나 뭐 그런 모습들은 아닙니다. 상당히 마감도 잘 되어 있고 두께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잘 두껍게 만들어둔,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도어를 열고 닫아 보면은 텅 이런 텅 소리가 날 정도로 속이 약간 좀 비어있는 듯한 그런 느낌들이 약간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차의 성격, 성향 자체가 크로스오버, 뭐 엄청나게 스포티하거나 엄청나게 뭐 와일드하게 운행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보다는 공간의 활용성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차다 보니까 앞쪽도 마찬가지고 뒤쪽도 상당히 좀 텅텅거리는 듯한 그런 느낌들이 조금씩 남아 있다는 것들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의 전체적인 길이 자체가 그렇게 안 길어 보이죠. 전체 길이가 4,386? 4.4m가 안 돼요. 상당히 컴팩트한 사이즈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따가 실내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내 공간 그리고 트렁크의 공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널찍하게 나오는 편입니다. 전륜구동 기반이다 라는 것들을 감안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수입차 브랜드에서는 약간 좀 실내 공간이 그렇게 넓게 뽑히지가 않는 그런 성향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 하더라도 이 218D 액티브 투어라는 공간에서 정말 진심으로 뽑아내려고 했구나라는 그런 점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뒷좌석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널찍한 그런 공간의 활용성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 차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차는 그동안에 우리가 만나왔던 그 어떤 BMW보다도 BMW스럽지 않은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BMW의 느낌들이 좀 많이 남아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뒷모습 아닐까 싶어요. 상당히 큼직한 사이즈의 이런 면적들을 가지고 있죠. 전체 높이, 전고 같은 경우에는 1600이 살짝 안 돼요. 1560 정도를 기억을 하고 있고, 이 전폭 같은 경우에도 1825?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닙니다.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네, 1825mm 맞네요. 상당히 컴팩트한 사이즈를 갖고 있는데 조금 작은 사이즈의 BMW SUV, 뭐 X1 정도의 그런 크기들을 이 차의 뒷모습에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다가 굉장히 세련되게 들어가 있는 테일 라이트라든가 LED로 들어가 있는 이런 라이트, 테일 램프 정도를 통해서 BMW의 디자인의 향이 조금씩 남아있다.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특별하게 포인트처럼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랄까 그런 부분들도 거의 없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루프에서부터 쭉 이어져 온 라인을 이용을 해서 약간의 스포일러를 두고 여기다가 검색 하이글로시 파츠를 이용을 해서 포인트를 준 정도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 G 색깔 컬러가 들어가 있는 모델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마저도 크게 티가 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유일하게 좀 포인트라고 한다면은 페이크와 같은 이런 배기구 팁과 같은 형태의 요 크롬의 라인이 범퍼 하단 쪽에 들어가 있는 부분 정도가 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정직한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했던 거는 역시 공간의 활용성이었죠. 트렁크를 열어보게 되면 살짝 좀 놀라게 되는데, 차의 전체적인 크기, 차의 급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된다면 결코 그렇게 크지 않은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트렁크를 열어보게 되면은 생각보다 좀 준수한데? 라는 그런 생각들도 같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늘 그렇듯 제가 주로 메고 다니는 백팩과 저의 카메라 가방 같이 넣어놨는데 아직도 많이 여유 공간이 남아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거기다가 트렁크 아래쪽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깊은 이런 수납 공간들을 자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공간의 활용성에 있어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이 뒷좌석 같은 경우에도 4대 2대 4로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한다면은 뒷좌석까지 다 수납 공간으로 굉장히 길고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 화물 같은 경우에도 무던하게 수납을 해서 움직일 수가 있는, 정말로 효율성만큼은 BMW의 그 어떤 모델보다도 좋은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실 보통 이 정도 차급이라고 한다면 없어도 이상할 건 없거든요. 그런데 전동 트렁크 열고 닫는 것 전부 다 전동으로 할 수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가장 합리적으로 다가갈 수가 있는 그런 구성을 갖고 있는 모델이 이 뉴 218D 액티브 투어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 뉴 218D 액티브 투어러의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운전석에 앉아 있고 이제 뒷좌석까지 차례대로 살펴볼 예정인데, 일단 들어오게 되면은 굉장히 익숙하면서도 최신의 BMW의 이 인테리어 레이아웃이 적용되어 있으면서도 약간은 좀 어색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시원시원한 시야 그리고 실내 공간감들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가장 큰 포인트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액티브 투어러라고 하는 차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가 밖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공간에 대한 활용성, 효용성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 운전석 쪽, 1열 쪽에서도 정말 잘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컴팩트한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시원시원한 시야각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정말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아까 밖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쿼터 글라스 쪽도 굉장히 시원하게 뚫려 있기 때문에 시야의 확보가 정말 왼쪽부터 오른쪽 끝까지 어느 것 하나 걸리는 게 없어요. 정말 깨끗한 그런 시야, 정말 넓은 시야들을 확보를 해주고 있고요. 대시보드 쪽도 상당히 낮게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시원한, 그러니까 이제 시야에 어느 것도 진짜 걸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10.7인치 그리고 10.25인치 두 개의 디스플레이가 커브드로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으면서 이게 한층 더 이 센터 대시보드 쪽을 낮춰주는 효과들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 하나 크게 뭐 거슬린다던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거는 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팝업 타입의 헤드업
디스플레이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된 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요 BMW의 컴팩트 라인업 중에서는 최초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이 차, 이렇게 차가 조금 작은 사이즈에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그런 레이아웃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송풍구 같은 경우에도 왼쪽에, 그리고 가운데, 그리고 조수석 바로 앞쪽에 두 개가 굉장히 얇고 긴 형태로 쭈쭈쭈쭉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들도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 액티브 투어러는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미니라는 브랜드의 향을 BMW 향으로 조금 바꾼 그런 모델이다 보니까 스티어링 휠이라든가 뭐 적용되어 있는 구성 요소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기존의 BMW의 향이 약간 좀 덜 느껴지는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도 펑션 버튼들이 BMW의 느낌처럼 들어가 프린팅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버튼의 배치라든가 요 계기판에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미니의 향도 조금 남아 있다라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BMW도 아니고 약간 좀 미니도 아닌 어중간한 그런 느낌들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용상에 필요한 것들, 진짜 필요한 것들만 조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복잡하지 않고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직관적인 그런 모습들도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들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약간 좀 깨져서 이거는 좀 확실히 BMW스러워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부분이 요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쪽 아닐까 싶은데, 7 시리즈도 그렇고 iX3라든가 최신의 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OS8이 들어간 것들을 보게 되면은 약간 좀 접근성이 떨어지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무언가를 쓰기 위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찾아 들어가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건데, 그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요 인포테인먼트 OS8이 아니라면은 나머지 것들은 대체로 굉장히 무던하게 쓸 수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OS8만큼은 빨리 사용성을 조금 더 개선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좀 복잡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는 거는 무선으로 연결되는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하게 다른 대체 용도로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그나마의 다행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OS8은 진짜 빨리 좀 사용성을 빨리 좀 개선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버전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뉴 액티브 투어러가 되면서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 기어 레버 쪽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이제 올라와 있는 그런 전자식 기어 변속기가 장착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레버만 까딱까딱 하면 되는 그런 형태로 변경이 됐습니다. 후진, 뉴트럴, 드라이브 또는 로우 레인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고, 파킹 브레이커와 함께 주차 모드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버튼들이 따로 장착이 되어 있어요. 비상등 버튼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 같이 자리를 하고 있고, 뭐 마이 모드라든가 뭐 오토 홀드라든가 뭐 주행 설정이라든가 아주 간단한 것들 몇 가지를 이쪽에서 조작을 할 수 있게 해줬는데, 글쎄요, 크게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실제로 뭐 후진을 한다거나 주행 단수를 바꾼다든가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은 이쪽에다가 크게 신경을 쓰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아주 얇고 긴 수납 공간이 자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사용성이 그렇게 뛰어난가라고 하면 그렇게는 이야기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아래쪽에 굉장히 넓은 수납 공간들이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조수석 쪽에서 사용을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기둥이 막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쪽에 두 개의 컵홀더와 함께 이제 무선 충전 패드가 자리를 하고 있는데, 무선 충전 패드가 거의 직각에 가깝게 서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대로 그냥 주행을 하게 되면은 아마 스마트폰은 계속 달그닥 충전도 안 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방지를 하고자 딸깍 하면서 딱 고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고정바가 같이 자리를 하고 있어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약간 좀 긴가민가한 그런 포인트들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무선 충전 패드에 딱 올려놓고 딱 고정을 시켜주기 때문에 퍼펙트하진 않지만 그래도 봐줄 수는 있다 라는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좌석에 대한 공간감들이 상당히 뛰어난 편이기 때문에 이따가 뒷좌석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차의 진짜 매력은 확실히 공간에 있다, BMW답지 않은 이 공간감이 있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번엔 이 U218D 액티브 투어의 뒷좌석으로 넘어왔습니다. 밖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이 공간에 대한 효율성에 대한 그런 측면들을 이 뒷좌석에서 좀 유독 잘 확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앞좌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좌석의 공간도 꽤 넉넉한 편인데 이 뒷좌석의 공간도 상당히 넉넉한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쪽 카메라에서 보고 계시겠지만 이쪽에서도 그렇게 확실한 측면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쪽 카메라에서도 그런 측면들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특히 이런 차급에서 이런 수입차로 왔다라고 하면은 더더욱 조금 타이트한 그런 실내 공간들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뭐 BMW라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서 현대차 그룹이 그런 실내 공간들을 정말 잘 뽑는 편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더 상대적으로 그런 측면들이, 그런 느낌들이 좀 있었는데 이 218D 액티브 투어러만큼은 이런 차급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널찍한 그런 공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머리 공간 같은 경우에도 주먹까지는 안 들어가지만 손바닥 두 개는 그냥 넉넉하게 들어가는 그런 공간들, 요 썬루프 공간까지 활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주먹 하나가 그냥 들어가는 그런 공간들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앞좌석의 시트들을 전부 다 제 몸에다가 맞춰둔 상태인데 주먹 하나 이상, 거의 뭐 2개 가까이 들어가는 그런 무릎 공간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는 신발이 270 또는 275 정도를 신고 있는데 그냥 발을 놓기에도 괜찮고요. 앞좌석 시트의 아래쪽에다가 발을 놓게 되면은 그것도 상당히 넉넉한 그런 공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좌우, 뭐 무릎, 발, 대부분의 공간들이 굉장히 널찍널찍한 그런 공간들을 자랑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직접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트렁크 공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큰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한 13도 정도 이렇게 등받이의 각도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트렁크의 공간에 조금 더 할애를 할 수도 있고 탑승자에게 조금 더 할애를 할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의 활용도 가능하다라는 점들도 같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컵홀더를 겸하는 팔걸이,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있는 수납 공간, 네트, 요 뒷좌석을 위한 공조장치 아래에 있는 작은 수납 공간이라고 하긴 조금 애매할 수도 있지만 가방 정도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 상당히 넉넉한 그런 수납 공간들이 자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의 활용성만큼은 정말 뛰어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쪽에 이제 쿼터 글라스, 뒤쪽 쿼터 글라스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널찍널찍하게 들어가 있죠. 뒷좌석도 이런 것들이 정말 넓게 되어 있고 또 썬루프도 요 뒷좌석 머리 바로 위까지 자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넓은 개방감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뒷좌석의 거주성도 정말 훌륭한 차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다 똑같은 SUV 싫어, 그렇다고 해서 공간은 좀 좁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차가 큰 거는 싫어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이 액티브 투어러가 정말 매력적인 이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뉴 218D 액티브 투어로 직접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는 이제 주행을 해보면은, 이야, 굉장히 정직하다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 것 같아요. 일단은 2000cc 디젤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고 싱글 터보 타입입니다. 싱글 터보 2000cc 디젤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고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발휘하는 성능은 최고 출력 150마력, 최대 토크는 36.7kgm/M라고 하는 굉장히 무던한 수준의 요 출력들을 발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밖에서도 살짝 언급을 드렸지만 전륜구동 방식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차를 다른 거 다 가려놓고 그냥 옆에 살짝 태워놓고 주행을 하면서 이 차 무슨 차 같아? 라고 물어보면은 미니 컨트리맨? 이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 것 같아요. 그것도 뭐 고성능의 준고성능의 S 버전이나 뭐 JCW와 같은 그런 버전들이 아니라 그냥 아주 기본적인 컨트리맨 D의 느낌을 조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무던한 주행 감각들을 보여주고요. 또 BMW라면은 응당 있어야 될 것 같은 요소 중에 하나인 이
시프트 패들 시프터도 없기 때문에 무언가 허전한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들면서도 주행을 하면서 느껴지는 것들이 굉장히 무던하다 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연비 같은 경우에는 복합 연비가 약 한 15km/L 정도, 실제로 주행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높은 그런 연비를 보여주기는 하겠지만, 실제로 인증을 받은 연비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거든요. 이런 연비 같은 제원표상의 수치들을 보고 있으면은 굉장히 무던하구나, 진짜 스포티하다거나 역동적이다 라거나 그런 것들과는 확실히 좀 거리가 있는 모델이구나 라는 것들을 온몸으로 체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주행을 하면서도 가속의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물론 상당히 잘 쪼여놓은 듯한 그런 느낌들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게 BMW의 느낌인가 라고 하면은 약간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미니하고 비교를 하기에도 조금 달라요. 미니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약간 더 풀어놓은 그런 느낌이고, BMW하고 비교를 하면은 약간 더 쪼아놓은 듯한 그런 느낌, 그 사이 어딘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속 성능도 상당히 착해요. 제원표상에서 보게 되면은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8.8초. 굉장히 정직하죠. 네, 착한 아이입니다. 착한 아이라고 할 수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무던한 수준의 성능들을 보여주고 있죠. 바닥에서 올라오는 로드 노이즈라든가 풍절음이나 뭐 그런 것들에서도 그렇게까지 막 엄청나게 정숙하다, 엄청나게 잘 걸러준다라는 느낌보다는 약간씩은 조금 허용을 하는 그런 느낌들이 좀 있어요. 특히 로드 노이즈 같은 부분에서 더 그런 느낌들이 좀 들게 되는데, 지금 이 차에는 브리지스톤의 투란자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윈터 타이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의 온도는 체감 온도가 영하 27도 최고 온도가 영하 10도 정도인 그런 날씨 속에서 이런 사계절용 타이어를 장착을 하고 주행을 하니까 더욱더 그런 로드 노이즈 부분에서의 뭔가를 좀 허용을 하고 있구나, 어느 정도 좀 들어오게 해놨구나, 방음에서 신경을 확실히 좀 덜 썼구나 라는 것들이 느껴지는 포인트가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차가 출시됐을 때의 이 자료들이나 이제 기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역동적인 드라이빙이 가능한 크로스오버라는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저도 뭐 기사에 그렇게 그 표현을 그대로 썼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주행을 해보면은 야, 이거는 역동적이라고 하기에는 좀 아니지,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라는 생각이 절로 들게 되는 그런 주행 성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없이 접근할 수 있는 BMW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BMW라고 다 그래야 되는 게 아니기는 한데, 이 브랜드가 주는 이 선입견이라는 거를 절대 무시는 못 하거든요. 무언가 이렇게 쫙 밟아가지고 쫙 밀어붙여서 과격하게 스포티하게 주행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약간씩 좀 들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밟아봐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조향감 같은 것도 그래서 그렇게까지 날카로운 느낌들은 아닙니다. 굉장히 그냥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넘겨주는 그런 기분이지 결코 역동적이라고는 못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편안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세팅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도 BMW를 이제 스포츠카, 이제 G4였기는 했지만, G4를 꽤 오랜 시간 갖고 있으면서 야, 그래도 역시 이런 맛으로 BMW를 타는 거기는 한데, 가끔은 편한 주행을 하고 싶을 때도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그 편한 주행을 하고 싶을 때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차, 그 차가 이 218D 액티브 투어러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처럼 이렇게 매일같이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혹은 매일같이 즐겁게 운전하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라, 뭐 BMW를 타고 싶지만 그럼에도 조금 더 편안하고 컴포트하고 이런 무던한 주행 감각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괜찮은 선택지, 그러면서도 효율성까지 같이 챙길 수 있는 진짜
다른 매력이 있는 차, BMW에서도 이런 매력을 느낄 수 있구나를 느낄 수 있는 차, 그런 차가 이 뉴 218D 액티브 투어러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심심하고 재미없지만 오히려 만족스러운 차라고 저는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BMW의 가장 이질적인 모델 뉴 218D 액티브 투어러를 살펴봤습니다. BMW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우리가 흔하게 기대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스포티한 그런 것들이다 라고 한다면은 이 차는 진짜 그런 것들을 완전히 깨부수는 효율성에 집중을 한 이질적인 BMW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낮은 사이즈의 그런 차급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 텅텅거리는 듯한, 무언가 비어있는 듯한, 무언가 저렴한 듯한 그런 느낌들이 곳곳에 남아 있기는 하지만, 효율적인 모델인가? 라고 했을 때는 BMW 안에서는 물론이고 다른 수입차, 국산차까지 다 합쳐도 이만한 모델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물론 가격대가 그렇게 저렴하지 않기 때문에 이 차를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고민이 조금 들 수는 있어요. 4,500만 원에서 4,600만 원대라고 하는 뭐 보험료나 뭐 취등록세 뭐 이런 것들까지 다 감안을 하게 된다면은 5천만 원이 살짝 넘어가는 금액을 투자를 해야지만 구매를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된다면은 요즘에는 또 전기차들이 보조금 때문에 뭐 5,500만 원대 뭐 이제 보조금에 대한 기준이 바뀌게 되기는 하겠지만, 그런 전기차까지 고려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금액대가 책정이 되기 때문에 최고의 선택지라고 하기에는 약간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SUV는 뭔가 너무 크고 세단으로는 뭔가 좀 이런 활용성에서의 아쉬움들이 느껴진다라고 했을 때 대신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지가 바로 이 뉴 218D 액티브 투어러 아닐까 싶어요. 이제 막 가족이 생겼다거나 뭔가 짐을 싣고 다닐 것들이 많다거나 아니면 저희들처럼 이렇게 촬영을 많이 해서 촬영 장비들을 좀 꽉꽉 채워서 다녀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면은 이만한 차 또 찾아보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굉장히 뻔한 뭐 그런 해치백이나 SUV 이런 것들 말고, 그러면서도 세단도 아닌 그런 차들을 원하신다라고 한다면은 딱 이런 크로스오버 MPV의 차 정도에서는 이만한 차가 없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조만간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